북한이 우리 정부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고 신형 ICBM을 개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새해 첫날 전해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남한은 명백한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또 사용 대상으로 남한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새해 첫날부터 나온 김정은의 메시지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아주 수위가 센 발언이 있었죠. 북한의 핵은 방어용이 아니고 공격용이다. 네. 그다음에 그 공격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갖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초대형 방사포를 실험 발사했었을 때 나왔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400km 이상이라서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 중거리는 아니더라도 한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어떤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할 경우에 남한은 북한의 핵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초강경 메시지가 나온 것은요. 2023년에도 2022년도에 도발 어떤 기조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긴장을 낮추기보다는 최고조로 끌어들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목적은 북한은 엄연한 핵 보유국이고 핵 보유국으로서 완전체라고 할까요? 전략 핵뿐만 아니라 전술 핵도 가지고 있고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그런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을 갖다 해서 네. 완벽한 어떤 그런 핵 보유 국가로 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 대화는 꿈도 꾸지 마라. 정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제재 해제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을 먼저 그만두고 그리고 비핵화 대화가 아니고 핵 군축 회의를 하자 이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전술 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 보유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또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역시 핵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하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북한 핵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핵무기의 목적이라는 것이 미국의 선제 공격을 예방하는 억지용이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화성 15호였을 것이에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우리가 성공했어. 그러니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소위 하노이 노딜,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말 다양한 핵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중거리 그런 어떤 탄도미사일도 개발을 해서 핵보유국으로서 완전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체인 핵보유국인 북한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핵화 대화는 엄두도 내지 말고 정하려면 핵군축 회의를 하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계속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돼 왔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7차 핵실험 단추를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돼 왔는데 일단 해를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신년에 전해진 메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을 워낙 강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년부터 새해 초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 7차 핵실험 얘기는 작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행에 옮기기 좀 어려운 것은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일지 사실 핵 능력이라든지 미사일 능력을 보여줄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보입니다. 핵실험을 한다면은 사실 한국과 미국이 전에 없는 엄청난 정말 대응을 할 것이라고 지금 강조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조차도 아마 7차 핵실험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중국은 영내 안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7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래 이 지역 내에 투여가 된다면은 중국으로도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중국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또 강력하게 어떤 대응이 나온다면 그것도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뭐 7차 핵실험이 당장 실행에 옮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늘 허를 찌르는 어떤 그런 도발을 했기 때문에요. 연초에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고체 연료 기반으로 한 ICBM도 새로 개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늘 이렇게 신무기를 개발하고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내부 결속을 깨왔던 만큼 이번에도 네. 그런 방식을 취하리라고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뭐 역시 이제 핵무력 국가로서의 완성체, 그러니까 이 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주입할 경우에는요. 이게 상대방에게 노출되기가 좀 쉽습니다. 액체 연료를 주입할 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발사 지점이 발각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었을 때는 그 도발의 장소를 갖다 탐지해내서 사전에 그런 도발을 갖다가 예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제 공격이고 한국의 삼축 체제의 킬체인입니다. 이제 이런 게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이제 의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핵무력 국가로서의 어떤 완전체로 간다라는 것은 아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을 이렇게 좀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핵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핵미사일 강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미사일 강국으로서 완전체로 간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 더 강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북한이 워낙 많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고 뭐 통상적으로는 연말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연말, 새해 첫날까지도 초대형 방사포라고 칭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네, 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올해에도 역시 북한의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도발이 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은 좀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국제 정세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진영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잖아요. 미중 경쟁이 악화가 되면서 심화가 되면서 동북아에서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소위 말하는 뭐 수정주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현 질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수정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똘똘 뭉치고 있고 네. 그에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 또 일본이 지금 협력을 갖다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진영화되는 구도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그런 어떤 연대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 러시아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 원하는 그런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강대강 국면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결국 원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를 폐기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재를 갖다가 해제한다면 우리가 대화에 나설 것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을 멈춘다면 그게 이중잣대이니까 멈춘다면 우리가 대화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선조건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2023년도에도 강대강의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뭐 이 강대강의 국면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화의 기회도 포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연일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고 국방부 역시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이고 이를 쉽사리 풀 수 있는 해결 방안도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북 메시지들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이 뭐 지속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최고조로 지금 끌어올리는 상황에서요. 한국은 일단 이 억지와 그다음에 방어에 한국의 국가 자산을 더 많이 투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한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일관되게 지금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강대강 국면이 어쩔 수는 없지만은 양국 사이에 어떤 핫라인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고위급 회동도 끊긴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긴장 국면이 상승할 수 있는 모든 기제는 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그 상승되고 있는 이 위기 국면을 조금 끌어내릴 수 있는, 하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더 정말로 큰 어떤 그런 이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뒤에서 대화의 문은 조금 열어놓고 핫라인 정도는 조금 복구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서 미국 핵 전력 운영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연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것이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이것이 기존의 핵 우산이라던가 확장 억제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 핵 우산이라는 것은 확장 억제가 나오기 전의 개념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미국의 핵무기로 억지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핵우산이라면은 네. 확장 억지는 그런 어떤 핵우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래식 무기,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도 동원을 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한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금까지 이 정도로 끌어올려진 상황에서는 그냥 이 다양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재반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확장 억제에 있어서의 어떤 핵 억제, 핵우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미국의 핵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핵무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지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훈련 이런 부분에까지 한국이 깊숙이 관여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나토 동맹 국가들과 나토의 유럽 동맹 국가들과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핵 공유입니다. 같이 기획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 공유에 저는 가까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점은 확장 억제의 틀에서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 억제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한미 간의 핵 공유 정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엔 지소미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방안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이 이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 됐었을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이 레이더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급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인데, 이 한국과 일본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데이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을 때 초기 단계, 상승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반도 쪽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이 더 레이더로 정보를 많이 포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강 국면, 그다음에 탄착 지점에 이르렀었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 열도에도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레이더 능력, 레이더가 정보를 갖다 더 많이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뒤에서 정보를 갖다 공유하라고 지금 많이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레이더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고급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소미아 군사 정보 협정보다 조금 더 강력한 한 발 더 나아간 진전된 정보 협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